자, 그럼 세 번째 주제, 차수와 1차식이라는 걸 한번 볼 건데, 결국은 식의 차수라고 하는 것들이랑 식은 식인데 1차식이 뭔지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볼 거고, 이 지금 세 번째 주제에 있는 용어들은 결국은 식의 힘이나 크기를 결정하는 기준에 관련된 그런 용어들을 생각을 해볼 거야. 그러면 식의 힘이나 크기, 이게 무슨 말일까? 어떤 연산을 한다고 하는 게 뭐였지? 연산의 기준은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거였지. 그 변화를 일으키는 과정이나 그 변화 자체를 연산이라고 했잖아. 수량을 변화시키는 것. 그런 것들이 연산인데, 그 연산이라고 하는 그 수학적인 용어를 써서 나타낸 식이란 게 있는데, 연산을 포함해서 그게 변화량, 변화할 수 있는 걸 얼마나 세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식의 힘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한마디로 어떤 변화를 얼마나 크고 힘있게 이끌어내는지, 그게 결국은 이제 식의 힘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쓸 수가 있을 것 같고, 이거는 그 수학 교과서나 이런 데 나오는 표현은 아니고, 아빠가 이제 이전에 학생 때 공부를 하면서 차수는 도대체 왜 이런 의미일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식의 힘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하면 참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 거라서, 공식 용어는 아니야, 이거는. 그래서 식의 힘이나 크기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련된 용어들인데, 결국은 어떻다? 어떤 변화를 식의 힘이라고 하는 거는, 식의 크기가 얼마나 크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연산을 해서 이렇게 변화를 일으키는 것들이 그 개념이었으니까, 식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어떤 변화를 얼마나 크고 힘있게, 식이라고 하는 그 관계를 통해서 어떤 변화를 얼마나 크고 힘있게 이끌어낼 수 있는지, 그게 식의 힘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결국은 이제 여기서 배울 단어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이제 차수라고 하는 단어 한번 생각해 볼 거고, 그리고 이제 다항식이 있을 때, 그러면 항이 여러 개 있을 때 그 식의 차수는 어떻게 결정해요? 하는 다항식의 차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거고, 그리고 1차식이라고 하는 중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식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 거고, 그리고 동류항은 뭔지, 이거에 대해서까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그럼 아홉 번째 용어 차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차수는 뭘까? 한자로 보면은 차, 그리고 수. 결국은 이제 차례차라는 걸 쓰고, 그리고 숫자 할 때 숫자를 쓰겠지. 수인데 어떤 거? 단계를 나타내는 수라는 뜻이야. 차례나 단계. 이게 이런 뜻이고, 를 나타내는 수라고 하는 그런 뜻을 한자 단어가 내포를 하고 있었고, 한마디로 이 식이 얼마나 높은 단계, 단계가 높아서 얼마나 센 힘, 파워, 식이 이렇게 힘을 가졌는지, 얼마나 큰 힘을 가졌는지, 그거를 나타내는 수다. 그게 뭐다? 차수다. 아까 힘이 어떤 거라고 했지? 아빠 생각에는 식의 힘은 얼마나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냐? 크고 강한 변화, 강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지. 그래서 결국은 차례나 단계를 나타내는 수라는 뜻으로 차수라고 이제 한자로 뜻을 내포하고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영어로는 디그리라고 하는 단어를 써.
단계나 정도라고 하는 뜻이지. 결국은 비슷한 뜻인 것 같아. 어. 식의 힘을 재는 척도 또는 단계라고 하는 그런 거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이전에 지수라고 하는 것도 배웠잖아. 지수, exponent. 지수는 뭐야? 결국은 문자가 몇 번 곱해졌어요 할 때 그 몇 번 곱해졌다. 그거를 문자 위에다가 작은 숫자로 나타냈지. 문자가 곱해진 횟수를 지수라고 하고, 좀 비슷한 의미인데 똑같은 거 보고 이제 차수라고 할 건데, 차수 디그리는 뭐냐? 그 결과로 그 문자가 몇 번 곱해져서 결국 결과로 결정된 항의, 아니면 이제 다항식의 차수, 이거 배울 거니까 큰 식의 등급을 나타내는 거야. 한마디로 힘을 나타내는 거야. 그지? 문자가 여러 번 곱해지면 곱해질수록 그 힘이 굉장히 세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 단계가 어느 정도입니다. 그 레벨이 어느 정도입니다라고 결정해 주는 게 결국은 차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참고사항. 그래서 이제 교과서의 정의를 보면은 어떤 항에서 뭐가 특정한 문자가 곱해진 횟수를 말하는 거야. 또는 곱해진 개수. 그지? 그래서 그 힘을 나타내는 그 문자의 변화를 얼마나 힘있게 이끌어낼 수 있는지, 그 문자의 힘을, 단계를, 등급을 매겨서 나타내는 게 결국은 뭐다? 그 문자의 차수다. 디그리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은 항이 한 개 있을 때는 차수의 개념에 대해 이제 알겠는데, 그 항이 얼마나 큰 힘을 가졌는지, 어떤 문자가 몇 번 곱해져 있는지를 보면 될 것 같아. 근데 항이 많으면 어떻게 결정할 건데요? 다항식의 차수. 어, 그 다항식, 큰 이렇게 내가 문자로 나타낸 수학에 대한 생각들, 어떤 관계들을 이렇게 식으로 쭉 나타내 놨을 때, 문장으로, 새로운 문장으로 이렇게 나타내 놨을 때, 그 식의 힘, 식의 단계는 어떻게 나타낼 건데요? 식 전체의 단계는 음, 다항식의 그 힘은 어떻게 나타낼 건데요? 그 말이야. 그럼 다항식 전체의 차수를 말할 때는 의 차수를 말할 때는 어떻게 말한다고요? 그 식에서 내가 적어놓은 문장, 새로운 언어로 적어놓은 문장에서 차수가 가장 높은, 가장 큰 항의 차수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교과서의 정의를 보면 어떻다? 다항식에서 차수가 가장 높은 항. 차수가 가장 높은 항. 뭐 1차도 있고 2차도 있고 3차도 있고 그런 식으로 차수가 여러 개가 섞여 있다라고 하면은 차수가 가장 높은 항의 차수를 뭐라고 합니까? 그 식 전체, 그 식의 다항식의 차수라고 합니다. 음. 이거는 결국은 왜 그러냐면은, 어떤 숫자가 만약에 A라고 해 볼게. A가 한 번 곱해진 애의 변화량을 생각해 보고 A가 두 번 곱해진 애의 변화량,
A가 3번 곱해진 I의 변화량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1부터 이렇게 쭉 가볼게. 1, 2, 3 이렇게 변할 때 A가 2번 곱해져 있으면은 1, 4, 9, 16 이런 식으로 제곱으로 쭉쭉쭉쭉 엄청 크게 변화량을 이끌어내네요. 이거는 그냥 1, 2, 3, 4 이렇게 일씩밖에 안 변하는데요. 근데 세제곱은 더하죠. 1, 8, 27, 64. 변화량이 엄청나네요. 그러면은 결국은 그 식의 힘 자체를 결정하는 애는 어떤 애입니까? 차수가 한마디로 그 힘의 등급이 가장 높은 아이가 밑에 아이들은 따라올 수 없습니다. 이 변화량을 도저히 식 전체로 볼 때는 이 변화량이 앞에 아무리 개수가 막 10억이 곱해져 있고 100억이 곱해져 있고 그래도 무한대로 봤을 때 문자가 이렇게 2번 곱해진 거보다 3번 곱해진 거의 변화량이 무한대로 계속 뻗어나간다라고 하면은 그 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거를 이 식 전체의 힘으로 선택을 해 주면 된다고 차수가 가장 높은 항, 힘이 가장 센 항의 차수를 선택하는 거 자체가 그 식 자체의 힘이라고 그 식 자체의 차수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소리야. 그럼 11번째 용어 1차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 자, 차수가 뭐였지? 그 식의 힘을 결정하는 등급, 단계 이거를 나타내는 거고 결국은 문자가 곱해진 개수 말하는 거였어. 그러면은 1차식이라고 하는 거는 1차식이겠지. 그래서 결국은 차수가 뭐다? 차수가 1인 거. 차수가 1인 식. 한마디로 그 다항식 중에서 다항 여러 가지 항 중에서 문자가 곱해진 개수가 하나인 게 최고인 그런 식을 1차식이라고 해. 교과서의 정의를 보면은 차수가 가장 높은 항의 차수가 이게 뭐라고 했어? 차수가 가장 높은 항에 여러 개의 항이 있는데 그 단계가 한 단계라도 높으면은 그 변화의 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수가 하나라도 높으면은 그 단계가 하나라도 높으면 힘이 한 단계라도 세면 어떻다고요? 그 변화량을 따라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뭐라고 합니까? 다항식의 그 다항식의 차수라고 전체의 차수라고 한다고 했지. 그치? 다항식 자체를 얘가 결정해 주는 거야. 다항식 자체의 힘을 얘가 결정해 주는 거야. 그지? 그래서 차수가 가장 높은 항의 차수가 몇 차라고요? 1차인 식을 1차식이라고 하겠죠. 그러면은 조금 연장해서 생각해 보면은 차수가 가장 높은 항의 차수가 2차면은 2차식이라고 할 거고 3차면은 3차식이라고 할 거고 n차면은 n차식이라고 하면 되겠지. 그지? 그래서 결국은 이제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차수가 1인 다항식. 한마디로 다항식의 차수가 1인 다항식을 뭐라고 한다? 1차식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항의 힘, 결국은 또 그 식 전체, 다항식의 식 전체의 힘을 나타내는 차수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배웠고, 차수가 1차인 게 이제 1차식이라고 하는 것들을 배웠는데, 그러면은 나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차수, 한마디로 그 변화를 이끄는 힘이 같은 애들끼리는 한번 묶어서 좀 간단하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요? 같이 이렇게 좀 계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 개념에서 시작된 게 동류항이라고 하는 소리야. 한자로는 같을 동자 쓰고요. 그리고 무리류자 씁니다. 그리고 항. 그래서 같을 동, 뭐 한 가지 동 이런 뜻이지. 그리고 무리, 끼리끼리.
음. 같은 물이라는 소리야. 같은 성질을 가진, 같은 힘을 가진 그런 무리. 같은 종류에 속하는 항을 뭐라고 합니까? 동류항이라고 합니다. 음. 같은 무리에, 같은 무리에 속하는 항이라는 뜻에서 동류항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like term이라는 걸 쓴대. like term. 음. 뭐야? 닮은, 비슷한 항들. 음. 결국은 식에서 같은 종류다 혹은 식이 식에서 항이 닮았다. 음. 이거를 식의 항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어떤 말이냐면은 뭐가 같고 닮았냐? 문자와 내가 지금 그 모르는 거를 지정해 준 아니면 어떤 그걸 대표하는 내가 변화량을 이제 문자로 뭔가 이렇게 지정해 줬을 때 그 문자가 같아야 변화량이 같겠지. 왜냐면 문자마다 이제 나는 다른 변화량을 생각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문자의 힘이 같아야지. 그지? 그래야 끼리끼리 놀지. 힘이 좀 비슷해야 같이 놀지. 그래서 문자와 차수가 같은 거를 뭐라고 합니까? 동, 류, 항, 같은 무리의 항, 그리고 닮은 항이라고 합니다. 라고 하는 소리고, 교과서의 정의를 보면은 문자의 종류와 차수가 완전히 같은 항. 이걸 뭐라고 합니까? 동류항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끼리끼리 놉니다. 라고 하는 소리고, 이런 애들은 힘이 똑같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다? 덧셈과 뺄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해서 간단하게 해주려고 묶어서 이만큼의 힘을 가진 애들은 개수가 이만큼입니다. 라고 계산을 해주려고 어떻게 한 거야? 동류, 같은 무리끼리 한번 묶어보자. 그래서 동류항이라고 하는 용어를 배웠고, 자, 여기까지 해서 세 번째 주제, 차수와 1차식에 관한 새로운 언어, 수학적인 새로운 언어들을 지금 배운 거야. 그 새로운 언어와 용어, 뭐가 있었냐면은, 결국은 이제 차수와 1차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 뭐 하는 거였어? 그 식의 크기, 변화의 크기나 힘, 이거를 결정하는 기준이었잖아. 그거에 관한 용어들을 지금 배운 건데, 결국은 어떤 변화를 얼마나 크고 힘있게 이끌어내는지 그 식 자체가 그 숫자들과 문자들의 관계, 그게 얼마나 변화를 크고 힘있게 이끌어내는지 그 단계 등급에 대한 용어들을 한번 배워봤고, 아홉 번째 배운 용어가 뭐였어? 차수. 결국은 그 항의 힘을 말하는 거지. 얼마나 힘있게 변화를 일으킬 수 있나요? 그게 단계, 그 문자의 단계를 나타내 준 힘, 차수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고, 그리고 열 번째가 그러면은 하나의 항에서는 차수를 결정을 할 수 있겠는데요. 여러 개의 항이 있으면 이제 다항식에서는 차수 어떻게 결정합니까? 음. 가장 높은 차수가 가장 높은 항의 차수를 그 전체식의 차수라고 해 주면 됩니다라고 하는 개념이 열 번째 다항식의 차수였고, 그다음에 차수가 1 차인 식, 힘이 1 차밖에 안 돼 지금. 그거를 1 차식이라고 했고, 힘이 같은 애들끼리 한번 묶어 주고 싶어. 그래서 동류항이라는 개념까지 한번 생각해 봤어.